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수업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교과서 학습지가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오늘 교과서는 몇 쪽이냐면요. 오늘 교과서는 109쪽이다. 109쪽. 하얀 마음 109, 강아지 109, 월월 109쪽부터 해서 오늘은 113쪽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에서 113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진도로 나가도록 할게요. 그럼 학습지는 몇 쪽이냐면요. 복수 퀴즈를 풀어봐야 되니까 어디게요? 15쪽이죠. 15쪽. 네, 학습지 15쪽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습지 15쪽, 교과서는 109쪽 준비가 되었나요? 자, 준비가 됐으면 앞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갈 부분은요.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동학 교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개한 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그걸 보기 앞서서 저번에 배웠던 주제 어떤 단원이었죠? 갑신정변이었죠. 갑신정변과 관련한 퀴즈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도서기론에 기반한 개화파는 개화 모델로 일본에 메이지 유신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X죠, 여러분. X다. 왜 X? 이런 항상 그 생각해요. 왜 X인지, 왜 이게 정답인지, 왜 틀렸는지를 항상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동도서기론에 기반한 개화파가 나오네요. 저희가 배우기로는요, 개화파는 분화되었다라 했습니다. 어떤 개화파와 어떤 개화파? 온건개화파와 이모군란 이후로요. 자, 그렇다면 이때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그럼 동도서기론에 기반한 특징을 보이는 개화파는 어디였는가? 여러분들, 우린 그거를 온건개화파라고 불렀죠. 자, 그럼 넣어보겠습니다. 온건개화파는 개화 모델로 일본에 메이지를 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일본의 메이지는 아니라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의 그 방법 차이 기억나시나요? 양무운동은요, 여러분들, 서양의 우리 동아시아의 도는 가치는 그대로 지키면서 서양 기술을 받아들인 거에 초점을 맞춘 게 뭐다? 양무운동이다. 반면에 메이지 유신은 뭐다, 여러분들? 서양의 사상과 제도와 문물까지 모두 다 수용해서 바꾸는 게 뭐다? 메이지 유신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온건개화파는요, 동도서기론에 기반을 함으로써 온건하게 바꾸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중점으로 들여가지고 무엇을? 기술이란 거죠. 그래서 기술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양무운동을 모델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을 이용해 발생한 정변은 갑신정변이다. 맞죠, 여러분들? 갑신정변은 바로 우정총국이라는 우체국을 여는 걸 기념해서 그 사람들 다 죽이면서 정변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을 이용해 발생한 정변의 결과 조선은 일본과 재물포전을 맺었다. 자, 이거는요, 이 정변이 뭔데? 이 정변이 여러분들 갑신정변이죠. 이 갑신정변의 결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갑신정변 결과에 대해서 너 알고 있니? 물어보고 있어요. 자, 뒤에 보면 조선은 일본과 재물포조약을 맺었대요. 이거는 여러분 언제 맺었던 걸까요? 재물포조약은 이모군란의 결과 맺었던 거죠. 이모군란의 결과. 이모군란의 결과 맺은 게 재물포조약이기 때문에 정답은 X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뭘로 수정해야 될까요? 갑신정변의 결과, 조선과 일본이 맺은 거 뭐였죠? 한성조약이다, 한성조약. 그래서 재물포조약이 아니라 여기는 한성조약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한성조약. 자, 네 번째, 러시아 남하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은요, 거문도를 점령했나요? 그쵸, 거문도를 점령했습니다. 거문도를 점령했다. 그래서 동그라미입니다. 영국은요, 꾸준히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해왔습니다. 왜냐?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요, 이 조선에 내려오기 위해서 조선과 다양한 비밀 협약을 맺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은 우리 한반도 남부에 있는 거문도를 강제로 점령하여 러시아가 내려온 것을 막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OX 퀴즈를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수능과 한능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별난 중에 볼 수 있는 것은 별난 전, 별난 이후도 아닌 별난 중이네요. ing를 말하고 있는데 ing를 묻고 있네요. 있는 모습을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별난에 대한 힌트를 찾아가 봅시다. 이모군란이 일어나자 청군과 함께 귀국하였다.
청구는 난을 일으킨 군인들을 진압하였고 이후 청은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했다. 이에 청과의 4대 관계 청산을 주장하는 누구? 김옥균 일파가 어디서? 우정청국 개설 축하의 계기로 변란을 일으켰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김옥균 일파가 일으킨 거 뭐다? 그게 이 정변이 갑신정변이다라는 거죠. 갑신정변. 자, 그러면 갑신정변 중에 볼 수 있는 거 1번 궁극기무처에서 일하는 관리. 이거는 여러분 배웠습니다. 몇 차 가보게요? 1차 가보게죠. 1차 가보게요. 1차 가보기 참고로 1894년에 있었습니다. 갑신정변은 1884년이고요. 시기부터 다르죠. 자, 2번 원산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이거는 1930년대를 말하는 1930년대 우리 식민지 시절이고요. 황국신민 서사람송원 학생 이것도 1930년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밀릭대학 설립 모금운동 이거는 실력 양성운동으로서 1920년대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5번 인민평등권 제정을 주장한다. 이게 나오죠. 어디서? 여러분들 어디서? 14개조 개혁 정강에서 나오죠. 그래서 정답 5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연도로 접근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그 연도가 아니더라도요. 연도를 외우지 않더라도 갑신정변 관련된 내용들, 원인, 과정, 결과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 입으로 내러티브 설명할 수 있으면 정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연도를 외우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가사건의 결과로 오른 것은 이거는 중이었다면 이거는 이후를 묻고 있는 가사건 이후에 대해서 그러면 가사건의 먼저 힌트를 찾아봅시다. 군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 권리 여기 나오죠. 의정소란 말 나오죠. 그리고 개화당이 나오죠. 바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개화당이 발표한 정당 이게 뭐다? 바로 갑신정변이다라고 하죠. 갑신정변. 그러면 갑신정변의 결과로 오른 것은 1번 한성조약이 체결되었죠. 어느 나라? 조선과 일본이죠. 1번이고 2번 신식군의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개화정책의 결과입니다. 개화정책의 결과. 3번 부산 외 두 곳의 항구가 개항되었다. 이거는 무엇의 결과? 무슨 조약?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의 결과 부산 외 두 곳의 항구가 개항되었다는 거고요. 4번 김윤식이 청해 영선사로 파견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화정책의 결과고.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영선사가 갔다 와서 우리나라에 만든 근대식 공장이 있습니다. 근대식 군수 공장이 있습니다. 근대식 무기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뭐라 부르죠? 영선사 갔다 설치한 게 기기창이죠. 기기창. 이렇게 관련된다라는 거. 개화정책을 통한 통리기무함이 설치되었다. 통리기무함 설치는요. 조선 책략 유포의 결과입니다. 조선 책략 유포의 결과 통리기무함이 설치되었고요. 통리기무함은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쪽에는 시찰단을 파견하고요. 한쪽은 군대를 개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시찰단은 크게 세 국가로 갔습니다. 어느 나라? 일본, 청, 미국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군대는요. 기존 군대를 축소하고 그러면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군대가 뭐다? 별기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처럼요. 갑신정변은 주로 변란 중에 또는 변란 결과, 원인과 결과, 과정 그거를 중심에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 사건의 원인, 전개, 결과를 여러분들이 입으로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복습하고 읽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런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 방향성을 잡기 위한 거예요. 그냥 마냥 냈다 드립다 외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 맞춰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방향성을 잡도록 돕기 위해 저는 항상 문제를 넣어두는 겁니다. 그게 1차적 목적이고요. 2차적 목적은 바로 시험에 낼 때 활용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총 몇 개다? 3개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꼭 같이 읽어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교도신화운동의 성격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좋아요, 여러분들. 두 번째, 동학농민운동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안 들립니다. 더 크게 동학농민운동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운동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 서술할 수 있다. 좋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도신화운동의 하나와 동학농민운동의 하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학습 목표와 관련된 교도신화운동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동학은 인내천, 후천개벽을 주장했다라는 거. 자, 동학이 왜 확산되었는가? 여러분, 동학이 1880년대 들어가지고 1880년대 들어서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 왜 확산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확산될 수밖에 없었는가? 크게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와, 하나는 제도적 이유와, 하나는 사상적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종교가 유행할 때는 도대체 일반민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종교를 찾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종교 찾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종교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가 힘들 때요. 마음이 힘들 때, 삶이 힘들 때 이거를 기댈 곳이 필요한 거예요. 하느님이든 알라신이든 누군가한테 기댈 때 필요한 거예요. 아주 힘들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이 당시에도 동학교가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어려워서 백성들의 삶이 살기 어려워지니까 새롭게 기댈 곳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동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삶이 어려워졌냐? 바로 경제적 이유와 관련됩니다. 자, 보면 농민, 수공업자 등 평민의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려워졌는가? 먼저 영국에서 만든 면직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값싸고 질 좋은 영국산 면직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 우리 국내에서 면직물을 만드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특히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 우리나라 국산 면직물을 안 사는 사람이 늘어날 거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 여러분들 면직물의 생산량도 줄어들게 될 거고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니 판매량도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수공업자들은 삶이 어떻게 된다? 어려워진다는 거죠. 바로 영국산의 값싼 면직물로 주로 이제는 수공업자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곡물이 어디로? 일본으로 대량 유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관련된다 이게 우리 저번에 계속 배웠어요. 곡물이 쌀이나 보리가 많이 일본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슨 조약과 관련되었다? 바로 조일 무역 규칙과 관련된다라는 거죠. 조일 무역 규칙 속에서 무항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쌀이 너무 저렴하니까 일본 쌀 많이 사가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쌀이 줄어들게 되죠. 우리나라 쌀이 줄어들게 되면 그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오른다라는 거예요. 쌀은 주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쌀값이 오른 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사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개화 정책으로 인해서 추진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급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는 농민이나 평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리하면요, 경제적 침탈 속에서 그리고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 상황 속에서 누구들의 삶, 평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동학이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주인 최시형은 포접제를 마련해서 포접제를 제대로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삶이 힘들다고 해서 아무 종교 다 믿냐? 아니에요. 그 종교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종교의 사상, 교리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교리가 있었는가? 먼저 인간은 하늘이다. 즉 평등성을 강조하는 인내천 사상과 낡은 세상은 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후천개벽 사상이 우리 백성들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아주 매력이 넘쳤다는 거죠. 이 살기 어려운 이 낡은 세상이라는 거 우리 살기 하는 경제 침탈이라는 이 낡은 세상이 떠나고 세상이 온대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평등하대요, 여러분들. 얼마나 훅해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경제 침탈, 어려운 삶 속에서 사상적 매력이 있는 와중에 포접제라는 제도를 통해 동학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동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이 동학을 믿는 교도들이 거리로 나와서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우리는 그 뭐라 부르는가? 교조 신원 운동이라 부릅니다. 교조 신원 운동은요, 크게 두 차례가 있어요. 하나는 삼례 집회와 하나는 보은 집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몇 차례 더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집회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1892년에 있는 삼례 집회입니다. 자, 삼례 집회의 주장의 가장 중요한 뭐냐면 무엇을 가장 많이 주장하죠? 당시에 제1대 교주인 최재우의 억울한 죽음을,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주장을 많이 하겠다. 풀어달라. 최재우는요, 왜 죽었냐면요, 당시 동학이 세상을 더럽히고 혹세 무민한다라는 이유로 최재우를 사형시킵니다. 그거에 대해서 최재우는 억울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최재우는 혹세 무민 않았다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최재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반면에 1893년에는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요, 최재우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주장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어서 어떤 주장이냐, 일본과 서양을 배척하자라는 주장이 나타나게 된다. 일본과 서양을 배척하자는 주장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왜 나타났을까요? 경제적 이유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영국산이 들어오게 되고 일본이 쌀을 무제한으로 유출해 가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본과 서양을 배척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 뭐라 부르게 되냐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주장이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특징으로는 주로 최재호 관련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징으로는 종교적 요구가 많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종교적 요구가 많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는 정치적 요구가 나타났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삼례 집회 성격, 운동 성격에 대해서 말하라 하면 삼례 집회 운동 성격은 종교적 운동의 성격이 강하고, 그 다음에 보은 집회는 정치적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동학은요, 경제적, 제도적, 사상적인 이유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했습니다. 왜? 처음에는 최재우는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이란 거죠. 그래서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교조를 신원, 억울함 풀어주기 위한 운동을 처음으로 전개를 했다가 1893년에 들어서는 일본과 서양을 배척하자라는 정치적 요구까지 확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동학이 정치적 입장까지 표현하며 동학이 전국으로 유행 타고 확산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이 동학교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딘가? 학습지 1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고부입니다. 이제 고부. 그 지역은 바로 고부에서 동학교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일으키게 됐는가? 당시 고병군수 누구냐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고부의 대빵인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부정부패와 횡포를 부리게 되는데, 그 대표적 횡포가 뭐냐면요, 만석보를 수축하는 것과 관련된다. 만석보는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 보가 뭔지 알아요. 보가 뭔지 알아야 돼요. 보가 뭐냐면요, 이걸 말한다. 여기 보이는 거. 보는 이렇게 시멘트를 하나 발라가지고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걸 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이 필요하면 이걸 돌려가지고 물을 흘러내려서 쓴다는 거죠. 어디에? 농업을 위해서 마련한 물 저장소. 이걸 뭐라 한다? 보라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고부에서는요, 이미 이 보가 있었어요. 문제되지 않는 보가 하나 있었지만 누가? 조병갑이라는 사람은요, 하나 더 일부러 만듭니다. 하나 더 만들어요. 우린 그걸 뭐라 한다? 만석보라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럼 만석보를 만드는 사람 누구예요? 결국 고부민들이란 거죠.
고부 백성들이란 거죠. 자, 고부 백성들이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럼 보를 쓰는 데 있어서 공짜로 쓰게 해주지도 못할 망정 어떻게 하는가? 만석보에 물을 쓸 때마다 세금을 걷습니다. 이런 엄청난 횡포 속에서 농민들의 불만이 뻥 하고 터지니 이 불만을 활용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 바로 전봉준이라는 사람. 전봉준을 지도자로 하여 사발통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 사발통문이 뭐냐면요. 사발은 밥그릇을 말해요. 밥그릇 뒤집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름을 쓴다. 이름 누구? 전봉준, 누구? 김희철, 누구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옆에다가는 우리가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를 쭉쭉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 쓴 게 뭐다? 이게 사발통문자란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밥그릇 뒤집었을까? 바로 주동자를 알 수 없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좌우지 장지지지 간에 사발통문 작성은 고부농민봉기 시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 풀어주고 당연히 뭘 없앴다? 만석보를 없애버리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만석보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곡식을 분배하면서 고부농민봉기는 나름 의도한 거는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걸 들은 정부에서는요, 당연히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는가 그 억울함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핵사, 관직 명칭입니다. 관직 명칭이 안핵사를 가진 누구? 이용태를 파견해서 진상을 조사하게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이용태가 진상하는 데 있어서 이 부정부패와 그 다음에 횡포를 부린 누구야 이거 갑자기 조병갑이라는 사람을 오히려 처벌하는 게 아니라 누굴 처벌하는가? 농민들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이용태라는 사람이 오히려 고부농민봉기 주모자들을 처벌하게 되니 더 화가 난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이 이 힘듦을 알아줄지 못할 언정 오히려 우리를 처벌해?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처음에 무장이라는 지역으로 가요. 무장 가가지고 무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장 지역 가가지고 다양한 무기들로 무장했습니다. 어떤 무기들? 죽창이라는 무기들로 무장했어요. 무장하기 위해서 무장으로 갔다. 무진장 대단하죠, 여러분들. 무장을 시작해 다시 고부로 점령하고 어디로 갔는가? 백산으로 갑니다. 백산 가서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 대표적인 게 제폭구민, 보국안민이라 말하게 됩니다. 제폭구민은 여러분들 폭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구민, 백성들을 구하겠다. 그 다음에 보국안민은 뭐냐?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거야.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라는 제폭구민, 보국안민이라는 가치 아래서 반란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정부는요,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정부 군대와 동학농민군이 두 차례 만나서 싸우게 됩니다. 그 두 차례 만나는 곳이 어딘가? 첫 번째가 바로 황토연과 그 다음 두 번째가 황룡촌 전투를 진행하게 되는데 동학농민군이 승리하게 되고 결국까지 점령하게 되는가? 전라도의 핵심 심장부, 전라도 도청 있는 곳, 거기 어디냐? 그래서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동학농민들은 이 고부 지역에서 반란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 시작하게 되는가? 고부군수, 여기 입에 안 붙죠? 고부군수 조병갑의 부정부패와 횡포가 있었다는 거죠. 이 부정부패 횡포를 계기로 해서 전봉종을 중심으로 해 봉기를 일으켰으나 결국에는 이용태의 이런 처벌로 인해서 전라도 전체에 있는 동학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들고 일어나는 시작가 무장에 시작해가지고 백산에 갔다가 황룡촌에서 관군을 격파하고요.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하는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자,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면서요. 중앙정부는 아주 큰일이 났어요. 이제는 왔다며 이제 전주까지 점령해버렸으니 전라도는 완전히 동학농민군의 손이 들어갔구나. 이제는 더 나아갔다는 우리 충청도를 넘어 한양으로 오겠는데 약간 쫄려요. 약간 무서워요. 그래서 정부가 택한 건 뭐냐? 청한테 지원병을 요청합니다.
청해 지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텐진 조약과 관련해서 일본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청해 지원병을 요청했는데 일본까지도 우리나라에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조선은요 놀란 거야.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더 가만히 냅뒀다가는 청과 일본이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을 벌이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이 아니라 이제는 동학농민군과 화해를 하겠다. 화해. 이 화해를 하면서 맺은 조약을 뭐라는 거? 우린 그거를 전주화약이라고 합니다. 전주화약. 전주화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주화약은 뭐냐면요. 동학이 제시한 개혁안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패정개혁안이다. 패정개혁안. 패정개혁안 제시하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맺은 화약이 뭐다, 여러분들? 화약 체결이다. 전주화약에는 패정개혁안을 수용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패정개혁안을 이제 실현을 해야 돼. 실현을 하기 위해서 동학농민군이 만든 게 뭐냐면 집강소입니다. 집강소. 동학농민군이 만든 게 집강소를 설치해서 전라도 안에서 자치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 정부도요, 약속을 한 만큼 이걸 이행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정청입니다. 교정청. 교정청을 설치해서 추진 및 약속 이행을 시도했습니다. 시도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 집강소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패정개혁안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정개혁안 내용은요, 학습지 왼쪽에 적혀 있습니다. 왼쪽에 적혀 있어요. 자, 보면 적 측면에서 담긴 게 공정한 관리 선발 등 이쪽은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고,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 경제, 전운사역패, 조세징수 폐단 해결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요구하고 있고요. 합리적인 세금 운영. 그 다음에 보부상이라는 특권상이에요. 특권상인을 혁파, 없애가지고 어떻게 하자? 시장경제. 그 다음에 외국상인 이동을 제한하자. 당시에 여러분들 내지통상을 통해서 전국 전 세계의 상인들이 우리 도시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내지통상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누가 피해를 입었다? 상권 침탈이 발생하게 돼요. 우리 상인들이 불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상 이동을 제한한다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차별적 신분제도와 학습 폐지를 통해서 이거는 신분제 폐지라는 거예요. 신분제 폐지. 교류하는 자는 처벌한다. 이거는 이제는 서양 세력 외구 배척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왜? 외와 교류하게 되니까 쌀이 계속 유출된다라는 거예요. 쌀값이 계속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와 교류한 자는 처벌하자라는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동학농민군은 패정개혁안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가? 부정부패가 없으면서도 합리적인 세금 제도를 운영하며 평등한 사회이고, 그 다음에 외 서양 세력과는 그 다음에 배척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주화약을 체결해가지고 잠시 평화가 오나 싶었습니다. 전주화약을 체결해서 잠시 평화가 오나 싶었으나 일본군이 갑자기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동학농민군은 지켜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 이들로부터 서구 세력,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 아래 어떤 가치를 내세우게 되냐면 반침략의 가치를 내세워요. 반침략. 이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반대하는 가치를 내세우면서 재봉기하게 되는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남접과 북접이라는 두 단체, 전라도와 충청도에 있는 두 단체가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북접이 연합을 했다는 거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여기 전라도에서 전주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충청도에서 오는 북접이 만나서 올라갑니다. 어디로?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한 지역에서 다 몰살당합니다. 여기 어딘가? 우금치.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광건회에 패배하게 되고 정봉주는 체포되면서 동학농민군의 반란은 이렇게 끝나게 되고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사료를 통해서 동학농민운동이 왜 일어났고 결과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이름을 포함해 가에 들어간 내용을 서술하죠. 자, 재판관이 물어봅니다. 작년 3월 고부에서 크게 모았대요. 우린 이거 뭐라 부른다 이거를 우리는 고부 밀란이라고 부르죠. 고부 밀란. 자, 그럼 고부 밀란이 왜 발생했냐 묻고 있냐. 왜 발생했어요? 고부 농민 봉기가 왜 발생했어요,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바로 고부 군수 조병갑이란 거죠. 바로 조병갑. 이름을 말했기 때문에 조병갑의 횡포 때문이란 거죠. 조병갑의 부정부패와 횡포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나에 들어갈 조약 명칭을 쓰고 나에 들어 볼까요? 자, 이후 다시 군사를 일으킨 이유. 다시 일으켰대요. 봉기가 있고 다시 또 봉기를 일으켰대요. 우리는 이거를 2차 봉기라고 부르죠. 2차 봉기. 자, 그럼 2차 봉기 전에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2차 봉기 전에 맺은 조약. 그게 뭐였나요? 조선 정부와 동학농민 간에 화해를 한다는 조약. 어디서 맺은? 비빔밥이 유명한 전주죠. 화약이란 거죠. 이 조약에 따라서 동학농민군이 설치한 개혁기구 뭐였죠, 여러분들? 바로 집강소였다는 거죠. 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뒤에 예시를 안 적었네요. 자, 그러면 개혁의 원인이 되는 인물은 뭐다? 바로 조병갑이란 되고요. 조병갑. 그리고 조병갑의 부정부패와 횡포 때문이다. 쓸 수가 있겠죠. 원인은 사건의 원인은 조병갑의 부패와 횡포 때문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나에 들어갈 조약 명칭은 조약은 전주화약이고 설치한 기구는 집강소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서술하라 했기 때문에.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학농민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관련해서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Y 확산되었는가? 왜 확산되었는가? 그리고 확산 관련해서 교조신원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거고, 교조신원운동. 그리고 하나가 이제는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란 거죠. 동학농민?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거죠. 자, 왜 확산되었는가? 왜? 우린 크게 경제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과 사상적 측면에서 봤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쉽게 말해 경제 침탈이 매우 심했다는 거고요. 제도적 측면에서는 포접제라는 걸 시행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사상적 측면에서는 후천개벽과 그 다음에 인내천 사상을 통해서 백성들의 어떤 매혹될 수 있는 그런 유혹성이 있는 사상들을 주장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확산된 상황 속에서 운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크게 삼례 집회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맞네요. 삼례와 보훈 집회로 크게 이렇게 전개가 되었는데 둘의 성격은 달랐다는 거예요. 삼례 집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종교적 주장, 종교적 성격이 강했다면 보훈 집회는 정치적 성격이 더 강했다라는 거죠. 뭘 요구했었다 이때? 서양 세력과 일본인들의 배척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고요.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단계로 이야기했어. 4가지 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고부 농민 봉기와 그 다음에 1차 봉기와 그 다음에 전주 화약과 그 다음에 2차 봉기로 나눠서 설명했었습니다. 고부 동기는 왜 발생했다는 Y? 누구? 나와야겠죠. 조병가. 그래서 누가 중심돼서? 전봉준이 중심돼서 전개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누가 왔다? 이용태라는 사람이 와서 진상조사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1차 봉에 왜 일어났다? 왜 일어났다? 이용태의 횡포가 있었다는, 다시 또 이용태 횡포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했다? 무기를 무장하기 위해서 무장을 출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백산 들려서 4대 강령 제폭구민 보구감이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전투를 벌였죠. 황토현 황룡초에서 승리하고 어디로 갔다? 전주로 갔다. 전주성을 점령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전주에서 뭘 맺었다, 여러분들? 화약을 맺었다. 전주 화약을. 여기서는 패정개혁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는 패정개혁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렇다면 화약을 Y에 맺었는가? 청과 일본군에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2차 개혁은 왜 발생했는가? Y. 왜 발생했는가? 경복궁을 점령하고 경복궁 점령과 청일 전쟁이 발생하게 되니 이들의 침략으로부터 반대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반침략 운동, 반침략 가치를 내세우면서 국적과 남접이 연합해 한양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어디서? 우금치라는 곳에서 모두 다 몰살당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이게 여러분들 주요 키워드로 빈칸 뚫어둔 것 중심으로 보면 여러분들 정말 도움이 될 거고요. 역사는요,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러티브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사실을 나열적으로 보기만 하지 마시고요. 그걸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로, 여러분들만의 감정을 담아서 한번 말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만들면 분명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